마님들, 돌쇠가 인사 올립니다. 오늘도 우리 마을에 퍼진 따끈따끈한 소문 자락 전해드리옵니다. 옛날 옛적에, 그러니까 조선조 중엽 어느 해 겨울이었습니다. 눈보라가 하늘 끝까지 뒤덮은 그런 밤이었죠. 바람은 칼날처럼 차갑게 불어왔고 온 세상이 하얀 눈 속에 파묻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마을 뒷산 대나무 숲 깊숙한 곳에서 여인의 흐느끼는 소리가 들려왔어요. 그 여인의 이름은 심씨 부인이었습니다. 나이는 30이 조금 넘었을까요? 달빛 아래서도 환하게 빛나는 하얀 피부와 가을 하늘처럼 맑은 눈동자를 가진 분이었죠. 젊은 시절에는 마을 사내들이 모두 한 번씩은 돌아보며 감탄했다고 전해집니다. 그런데 바로 그 아름다움 때문에 심씨 부인은 평생을 고생해야 했어요. 저 계집년이 또 어디 가서 남의 지아비를 홀리고 다니는 거야? 얼굴이 그리 곱다고 해서 무슨 대단한 양반집 규수라도 되는 줄 아나? 우리 서방도 요새 자꾸 그 집 앞만 지나다니던데. 마을 안악들의 입에서 나오는 말들이었습니다. 심씨 부인은 단 한 번도 남의 남편을 유혹한 적이 없었어요. 오히려 사람들의 시선이 무서워서 집 밖으로 나오는 일조차 드물었죠. 하지만 사람들의 입은 가시덤불보다도 매서웠습니다. 세월이 흘러도 소문은 줄어들지 않았어요. 아니, 오히려 더 심해졌죠. 어느 집 사내가 술을 마시고 늦게 들어오기라도 하면 그 아내는 곧바로 심씨 부인 탓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장터에서 무엇을 사려고 해도 사람들은 수근거렸고 우물가에 물을 기르러 가면 다른 안악들은 슬그머니 자리를 피했어요. 그렇게 10년, 20년이 흘렀습니다. 심씨 부인의 얼굴에는 세월의 흔적이 깊이 패였고 한때 환하게 빛나던 눈동자는 이제 깊은 시름에 잠겨 있었죠. 하지만 마을 사람들의 시선은 여전했어요. 아니, 더 차가워졌다고 해야 맞을 겁니다. 그런 심씨 부인에게는 소중한 딸이 하나 있었습니다. 이름은 심녀, 그러니까 심씨 부인의 희망이라는 뜻이었어요. 20살이 막 넘은 나이였는데 어머니를 닮아 참으로 아름다운 아가씨였습니다. 하지만 심녀는 어머니가 겪는 고통을 지켜보며 자라야 했죠. 그해 겨울은 유난히 추웠습니다. 심씨 부인은 몸이 많이 약해져 있었어요. 끼니를 제대로 챙기지 못한 지도 오래되었고 마음의 병까지 겹쳐서 얼굴이 해골처럼 파리해졌죠. 그런데도 마을 사람들의 따가운 시선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어느 날 밤이었어요. 심씨 부인은 더 이상 견딜 수 없다는 듯이 집을 나섰습니다. 눈이 펑펑 내리는 밤이었는데도 말이죠. 심녀가 잠든 사이에 조용히 문을 열고 나간 거였어요. 심씨 부인은 마을 뒷산 대나무 숲으로 향했습니다. 그곳은 평소에 혼자만의 시간을 보내던 곳이었죠. 차가운 바람이 얼굴을 때렸지만 아랑곳하지 않았어요. 대나무 사이로 들어가 무릎을 꿇고 앉더니 그제서야 목 놓아 울기 시작했습니다. 내가 무엇을 잘못했단 말인가? 내가 도대체 무엇을 잘못했단 말인가? 심씨 부인의 울음소리가 눈보라 사이로 퍼져나갔어요. 하지만 아무도 들어주는 이가 없었습니다. 찬 바람만이 대나무 잎사귀를 흔들며 쓸쓸한 소리를 낼 뿐이었죠. 그렇게 한참을 울다가 심씨 부인은 갑자기 온몸에 힘이 빠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추위와 슬픔이 겹쳐서 정신이 흐려지기 시작한 거였어요. 눈 속에 쓰러진 채로 심씨 부인은 마지막으로 딸 심녀의 얼굴을 떠올렸습니다. 여야, 어미가 미안하다. 어미가 너무 무력했구나. 이튿날 새벽, 심녀가 어머니를 찾아 헤매다가 대나무 숲에서 발견했을 때 심씨 부인은 이미 차가운 시신이 되어 있었습니다. 눈 속에 파묻힌 채로 마치 하얀 꽃잎처럼 조용히 누워 있었어요. 심녀는 어머니의 시신을 끌어안고 울부짖었습니다. 하늘이 무너지는 것 같았죠. 그런데 울음 속에서도 마음 한구석에는 분노가 끓어오르고 있었어요. 어머니, 제가 막지 못해서 죄송합니다. 하지만 이제는 제가 할 차례입니다. 심녀는 어머니의 차가운 손을 잡고 조용히 중얼거렸어요. 어머니께서 받으신 모든 모욕을 제가 되갚아드리겠습니다. 글로, 마음으로, 그리고 제 이름으로. 이 마을의 모든 남자들이 저에게 무릎 꿇게 만들어드리겠어요. 눈보라는 여전히 몰아치고 있었지만 심녀의 눈동자에는 이상한 빛이 어리고 있었습니다. 심씨 부인의 장례를 치른 후 심녀는 마을을 떠나기로 결심했습니다. 어머니의 무덤 앞에서 마지막 인사를 드린 다음 작은 보따리 하나만 들고 길을 나섰어요. 갈 곳은 강릉이었죠.
그곳에 유명한 서당이 있다는 소문을 들었거든요. 어머니, 딸이 글을 배워서 돌아오겠습니다. 그때는 분명히 어머니의 억울함을 풀어드릴게요. 10년은 무덤 앞에서 그렇게 속삭이고는 뒤도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20살 처녀가 혼자서 먼 길을 떠나는 일이 얼마나 위험한지 모르는 바는 아니었어요. 하지만 마음속에 품은 뜻이 워낙 간절했기 때문에 두려움보다는 희망이 더 컸죠. 강릉까지 가는 길은 험했습니다. 산길을 넘고 또 넘어야 했어요. 밤에는 주막에서 잠을 청했는데 주막 주인들이 혼자 다니는 처녀를 수상하게 여기곤 했죠. 그래서 10년은 아예 남자 행세를 하기로 마음먹었습니다. 머리카락을 짧게 자르고 남자 옷을 구해 입었어요. 목소리도 일부러 낮게 깔고 말했죠. 다행히 10년은 키가 제법 크고 어깨도 널찍한 편이어서 남자로 보이는데 큰 무리가 없었습니다. 소생은 김서방이라고 하옵니다. 강릉 서당에서 글 공부를 하려고 가는 길이옵니다. 이렇게 신분을 속이고 나니 여행이 한결 수월해졌어요. 사람들도 젊은 선비가 공부하러 간다고 하니 의심하지 않았죠. 드디어 강릉에 도착했을 때는 봄이 막 시작되는 때였습니다. 벚꽃이 피어나기 시작하는 계절이었어요. 10년은 소문으로만 듣던 서당을 찾아갔습니다. 나이든 훈장님이 10년을 살펴보더니 고개를 끄덕였어요. 얼굴에 학문에 대한 열정이 보이는구나. 이곳에서 공부하려면 각오를 단단히 해야 한다. 예. 훈장님, 무엇이든 열심히 하겠습니다. 10년은 김서방이라는 이름으로 서당 생활을 시작했습니다. 새벽부터 밤늦게까지 글을 읽고 또 읽었어요. 사서삼경은 물론이고 시문과 소설까지 닥치는 대로 읽어댔죠. 다른 서당 학생들이 놀랄 정도였습니다. 김서방은 정말 대단하다. 하루 종일 책만 보는데도 지치는 기색이 없어. 글씨도 참 곱게 쓰고 문장력도 뛰어나고 분명히 큰 인물이 될 거야. 10년은 특히 시와 소설에 재능을 보였습니다.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는 글을 쓰는 법을 터득해 나갔어요. 훈장님도 10년의 실력에 감탄했죠. 이 아이의 글에는 뭔가 특별한 힘이 있다. 마치 독자의 가슴속 깊은 곳까지 파고드는 것 같아. 훈장님의 말이 맞았습니다. 심려가 쓴 글을 읽은 사람들은 모두 깊은 감동을 받았어요. 슬픈 이야기를 쓰면 눈물을 흘렸고 기쁜 이야기를 쓰면 얼굴에 웃음꽃이 피어났죠. 하지만 심려에게는 더 큰 목표가 있었습니다. 단순히 좋은 글을 쓰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의 마음을 완전히 사로잡는 글을 쓰고 싶었어요. 어머니를 모함했던 그 사람들이 자신의 잘못을 깨닫게 만들 정도로 강력한 글 말입니다. 그래서 10년은 밤낮으로 연구했습니다. 어떤 단어가 사람의 마음을 울리는지, 어떤 구조로 문장을 만들어야 감동이 배가 되는지 끊임없이 고민하고 또 고민했어요. 세월이 흘러 10년은 이제 강릉에서도 손꼽히는 문장가로 이름이 알려졌습니다. 특히 기방에서 심려가 쓴 시를 낭독하면 손님들이 모두 울음을 터뜨렸다고 해요. 그래서 사람들은 심려를 마음을 홀리는 글쟁이라고 부르기 시작했죠. 김서방의 글은 정말 신통합니다. 한 번 읽으면 며칠 동안 머릿속에서 떠나지 않아요. 맞습니다. 마치 술에 취한 것처럼 기분이 이상해져요. 그렇게 10년의 세월이 흘렀습니다. 10년은 이제 30살이 되었어요. 그동안 쌓은 실력으로 조선 팔도의 이름이 퍼질 정도가 되었죠. 하지만 아직 고향으로 돌아갈 때는 아니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해 봄, 어머니의 제삿날이 다가오자 갑자기 고향이 그리워졌어요. 무덤 앞에서 그동안 배운 것들을 자랑하고 싶었죠. 이제 돌아가야겠다. 어머니께 제대로 인사를 드려야지. 10년은 강릉 생활을 정리하고 고향으로 향했습니다. 이번에는 떠날 때와 달리 당당하게 여자의 모습으로 돌아갔어요. 10년 전에 그 처녀가 아니라 이제는 조선에서 손꼽히는 기녀 문장가가 되어서 말입니다. 마을에 도착했을 때 사람들은 심려를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너무 달라져 있었거든요. 한때 수줍음 많던 처녀의 모습은 온데간데 없고 이제는 당당하고 우아한 기품이 풍기는 여인이 되어 있었어요. 저분이 누구신가? 참 고운 분이네. 옷차림을 보니 범상치 않은 분 같은데. 사람들이 수근거렸지만 10년은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곧장 어머니의 무덤으로 향했어요. 10년 만에 보는 무덤은 풀이 무성하게 자라 있었죠. 어머니, 딸이 돌아왔습니다. 이제 시작하겠어요.
10년은 무덤 앞에서 조용히 중얼거렸습니다. 그 목소리에는 10년 전과는 전혀 다른 자신감이 담겨 있었어요. 어머니의 제사를 정성껏 지낸 후 10년은 본격적인 계획에 착수했습니다. 하지만 무작정 덤비지는 않았어요. 먼저 마을 사람들이 어떻게 변했는지 살펴보기로 했죠. 10년 전과 크게 달라진 것은 없었습니다. 여전히 같은 사람들이 같은 자리에서 같은 이야기를 하며 살고 있었어요. 다만 세월이 흘러 얼굴에 주름이 더 늘었을 뿐이었죠. 10년은 마을 주막에 머물며 사람들의 이야기에 귀를 기울였습니다. 누가 누구와 다투었는지, 어느 집에 무슨 일이 생겼는지 모든 것을 꼼꼼히 파악했어요. 그리고 놀라운 사실을 발견했죠. 사람들은 여전히 어머니 이야기를 하고 있었습니다. 심씨 부인이 죽은 지 10년이나 지났는데도 말이에요. 그 계집년 딸은 어디로 사라진 걸까? 아마 어미 꼴 보기 싫어서 멀리 도망갔을 거야. 그래도 제사는 지내러 와야 할 텐데. 10년은 이런 이야기들을 들으며 마음속으로 쓴웃음을 지었습니다. 사람들은 아직도 어머니와 자신에 대해 나쁘게만 생각하고 있었어요. 좋다. 그럼 이제 정말로 보여주지. 10년은 우선 익명으로 활동하기로 했습니다. 마을 곳곳에 자신이 쓴 글을 몰래 붙여놓기 시작했어요. 처음에는 아무도 관심을 보이지 않았죠. 하지만 점점 입소문이 퍼지기 시작했습니다. 첫 번째 글은 한 농부의 이야기였어요. 가난한 살림에도 늙은 어머니를 극진히 모시는 효자의 이야기였죠. 그런데 그 글을 읽은 마을 사람들은 모두 가슴이 뭉클해졌습니다. 이 글을 누가 썼을까? 정말 잘 썼네. 마치 우리 옆집 영수 이야기 같아. 눈물이 다 나올 뻔했어. 두 번째 글은 더욱 강렬했습니다. 억울하게 누명을 쓴 한 여인의 이야기였어요. 그 여인은 끝까지 자신의 결백을 주장했지만 아무도 믿어주지 않았죠. 결국 절망 속에서 세상을 떠났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이 글을 읽은 사람들은 마음이 무거워졌어요. 왠지 모르게 가슴 한구석이 아프기 시작했죠. 이 이야기 어디서 많이 들어본 것 같은데? 그러게, 우리 마을에도 비슷한 일이 있었던 것 같은데. 세 번째 글부터는 더욱 직접적이었습니다. 소문과 추측만으로 한 사람을 몰아세우는 마을 사람들의 이야기였어요. 그들이 얼마나 잔혹한지, 얼마나 무책임한지를 적나라하게 보여주었죠. 이건 혹시 우리 이야기인가? 설마. 하지만 왜 이렇게 뜨끔하지? 마을 사람들은 점점 불안해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글들이 마치 자신들을 겨냥한 것 같았거든요. 하지만 누가 쓴 건지는 도무지 알 수가 없었어요. 10년은 이런 반응을 보며 만족스러워했습니다. 사람들의 마음이 흔들리기 시작한 거였어요. 하지만 이것은 시작에 불과했죠. 네 번째 글은 더욱 충격적이었습니다. 한 마을에서 벌어진 실제 사건을 바탕으로 한 이야기였어요. 아름다운 여인이 마을 사람들의 시기와 질투 때문에 고통받다가 결국 죽음을 맞게 된다는 내용이었죠. 그 글을 읽은 순간 마을 사람들은 모두 충격에 빠졌습니다. 이건 분명히 심씨 부인 이야기였거든요. 이건 심씨 부인 이야기잖아. 누가 이런 글을 썼을까? 혹시 그 딸이, 에이, 그 계집년이 어디서 이런 글을 쓸 줄 알겠어? 분명 다른 사람이야. 사람들은 술렁거렸지만 아직은 심려를 의심하지 않았어요. 그 소심하던 처녀가 이런 대담한 글을 쓸 수 있다고는 생각하지 못했죠. 하지만 다섯 번째 글이 나오자 상황이 달라졌습니다. 그 글에는 마을 사람들의 실명이 거론되기 시작했어요. 물론 직접적으로 나오지는 않았지만 누구를 가리키는지는 분명했죠. 김진사는 남의 아내를 훔쳐보고 박서방은 술만 마시면 남의 집 담벼락을 넘나든다. 이런 식으로 마을 사람들의 은밀한 비밀들이 하나둘씩 폭로되기 시작했어요. 그러자 사람들은 공포에 떨기 시작했습니다. 도대체 누가 우리를 이렇게 자세히 알고 있는 거야? 분명히 마을 사람 중 한 명이야. 하지만 누구일까? 그때였습니다. 마침내 사또가 나섰어요. 연일 마을이 소란스럽다는 보고를 받은 사또는 직접 조사에 나선 거였죠. 이 글들을 쓴 자를 찾아내어라. 당장 관하로 데려오도록 해. 사또의 명령이 떨어지자 마을 전체가 발칵 뒤집혔습니다. 사람들은 서로를 의심하기 시작했어요. 하지만 10년은 전혀 당황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이런 상황을 기다리고 있었죠. 드디어 본격적인 대결이 시작될 때가 온 거였어요. 사또는 현상금까지 걸었습니다.
글의 주인을 찾아내는 사람에게는 상당한 상금을 주겠다고 했죠. 그러자 마을 사람들은 더욱 혈안이 되어 범인을 찾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익명의 글쟁이가 직접 사또에게 편지를 보낸 거였어요. 사또님께서 찾고 계신 글쟁이는 바로 접니다. 내일 관하로 찾아뵙겠습니다. 이 편지를 받은 사또는 크게 기뻐했습니다. 드디어 범인을 잡을 수 있게 된 거였죠. 좋다. 내일 그 자가 오면 혼쭐을 내주마. 하지만 사또는 몰랐습니다. 자신이 상대해야 할 상대가 얼마나 만만치 않은 인물인지를 말이에요. 이튿날 아침, 관아 앞마당에는 마을 사람들이 구름처럼 몰려들었습니다. 그 유명한 익명의 글쟁이가 드디어 정체를 드러낸다는 소문이 퍼졌거든요. 사람들은 모두 호기심 반, 두려움 반으로 기다리고 있었어요. 사또도 일찍부터 관복을 갖춰 입고 대기하고 있었습니다. 이름은 김사또였는데 나이는 50이 조금 넘었을까요? 젊은 시절에는 제법 잘생긴 편이었지만 세월이 흘러 이제는 살이 많이 쪄서 위험 있는 모습이었죠. 그런데 김사또에게는 남모를 아픈 기억이 하나 있었습니다. 10년 전 자신의 부인이 심씨 부인을 모함했던 일 말이에요. 당시에는 부인의 말을 믿고 같이 심씨 부인을 나쁘게 봤었는데 나중에 생각해보니 뭔가 이상했어요. 그 여인이 정말로 남의 지아비를 유혹했을까? 아무리 생각해도 그럴 사람 같지 않았는데. 하지만 이미 심씨 부인은 세상을 떠난 후였습니다. 김사또는 가끔씩 양심의 가책을 느꼈지만 애써 잊으려고 노력했어요. 오시가 가까워질 무렵 관아문 앞에 한 여인이 나타났습니다. 20살 후반쯤으로 보이는데 키가 크고 자태가 우아했어요. 옷차림도 범상치 않았죠. 비단 치마에 고운 색깔의 저고리를 입고 있었습니다. 저는 사또님께서 찾고 계신 글쟁이입니다. 여인이 당당하게 말했습니다. 목소리는 맑고 또렷했어요. 하지만 그 속에는 묘한 서늘함이 담겨 있었죠. 마을 사람들은 모두 깜짝 놀랐습니다. 그 유명한 글쟁이가 이렇게 젊고 아름다운 여인이었다니요. 저 여자가 그 글들을 썼다고? 믿어지지 않네. 어떻게 저런 어린 계집이. 김사또도 당황했습니다. 남자일 거라고 생각했는데 여자였거든요. 그것도 보기에 따라서는 기녀 같기도 한 여인이었어요. 그대가 정말로 그 글들을 썼다는 말이냐? 그렇습니다, 사또님. 10년은 조금도 주눅 들지 않고 대답했습니다. 오히려 김사또를 똑바로 쳐다보며 말했어요. 하지만 믿지 못하시겠다면 증명해드리겠습니다. 김사또는 흥미가 생겼습니다. 이 여인이 정말로 그런 실력이 있는지 확인해보고 싶었어요. 좋다. 그럼 지금 이 자리에서 글을 써보아라. 만약 정말로 그대가 그 글쟁이라면 증명할 수 있을 것이다. 알겠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 조건이 있습니다. 심녀가 당당하게 말했어요. 제 글을 듣고 단 한 사람이라도 마음이 흔들리지 않으면 이 자리에서 저를 물에 던져 죽이십시오. 이 말을 듣자 마을 사람들은 모두 술렁거렸습니다. 목숨을 걸고 자신의 실력을 증명하겠다는 거였어요. 김사또는 잠시 고민했습니다. 너무 과한 조건 같았거든요. 하지만 이 여인의 자신감이 워낙 대단해서 호기심이 더 컸어요. 좋다. 받아들이겠다. 10년은 고개를 끄덕이고는 관아 한가운데로 나섰습니다. 그리고 모든 사람들을 둘러보더니 입을 열었어요. 제가 들려드릴 이야기는 한 여인에 관한 것입니다. 그 여인은 아름다웠지만 그 아름다움 때문에 평생을 고생해야 했어요. 심녀의 목소리가 관아 전체에 울려 퍼졌습니다. 맑고 아름다운 목소리였지만 그 속에는 깊은 슬픔이 담겨 있었어요. 그 여인은 단 한 번도 남의 남편을 유혹한 적이 없었습니다. 오히려 사람들의 시선이 무서워서 집 밖으로 나오는 일조차 드물었어요. 하지만 마을 사람들은 그를 믿지 않았습니다. 사람들은 점점 심녀의 이야기에 빠져들기 시작했어요. 그 목소리에는 이상한 힘이 있었거든요. 세월이 흘러도 소문은 줄어들지 않았어요. 오히려 더 심해졌죠. 어느 집 남자가 늦게 들어오기라도 하면 그 아내는 곧바로 그 여인 탓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김사또는 점점 얼굴이 굳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이 이야기가 누구에 관한 것인지 알 것 같았거든요. 그 여인에게는 소중한 딸이 하나 있었습니다. 딸은 어머니가 겪는 고통을 지켜보며 자라야 했어요. 매일 밤 어머니가 혼자 우는 소리를 들으며 말입니다. 이제 마을 사람들도
눈치를 채기 시작했습니다. 이 이야기의 주인공이 누구인지 말이에요. 그해 겨울은 유난히 추웠습니다. 그 여인은 더 이상 견딜 수 없어서 눈 내리는 밤에 집을 나섰어요. 마을 뒷산 대나무 숲으로 향했죠. 심녀의 목소리가 점점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계속해서 이야기를 이어갔어요. 그곳에서 그 여인은 마지막으로 외쳤습니다. 내가 무엇을 잘못했단 말인가. 하지만 아무도 들어주지 않았어요. 찬 바람만이 대답할 뿐이었죠. 이때 마을 사람들 중에서 흐느끼는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몇몇 사람들은 이미 눈물을 흘리고 있었어요. 그 여인은 결국 그곳에서 홀로 죽었습니다. 사람들의 따뜻한 손길이 아닌 차가운 눈 속에서 말이에요. 심려는 잠시 말을 멈췄습니다. 그리고 김사또를 똑바로 쳐다보며 마지막 말을 했어요. 그 여인의 이름은 심씨 부인이었습니다. 관아는 완전히 조용해졌습니다. 바람 소리조차 들리지 않을 정도였어요. 사람들은 모두 충격에 빠져 있었죠. 김사또는 얼굴이 새하얗게 질려 있었습니다. 가슴이 뛰는 소리가 귓가에서 울렸어요. 이 여인은 혹시 심씨 부인의 딸인가? 그날 밤 심려는 마을 한구석에 있는 낡은 찻집에 앉아 있었습니다. 관아에서의 일이 끝난 후 혼자만의 시간이 필요했거든요. 차 한 잔을 시켜놓고 창밖을 바라보고 있는데 어디선가 할머니 한 분이 다가왔어요. 혹시 심려 아가씨 아니신가요? 할머니의 목소리는 따뜻했습니다. 심려는 고개를 들어 할머니를 쳐다봤어요. 70이 넘어 보이는 할머니였는데 얼굴에 주름은 많았지만 눈만은 맑고 깊었죠. 네, 맞습니다. 할머니는 어떻게 저를... 아이고, 어머니를 닮았구나. 눈썹이 똑같아. 할머니는 심려 맞은편에 앉으시더니 조용히 말씀하셨어요. 그 목소리에는 오랜 세월의 무게가 담겨 있었습니다. 할머니는 누구세요? 나는 조 할머니라고 하거든. 네, 어머니하고는 참 오랜 인연이지. 조 할머니는 잠시 멀리 바라보시더니 이야기를 시작하셨습니다. 너희 어머니가 이 마을에 처음 시집 왔을 때 나는 옆집에 살았다. 그때 내 어미 나이가 20살이었나. 참 곱디고운 아가씨였어. 10년은 할머니의 이야기에 귀를 기울였어요. 어머니에 대한 이야기를 들을 수 있는 기회는 흔하지 않았거든요. 처음엔 모든 사람들이 내 어미를 좋아했다. 워낙 예쁘기도 했지만 성격도 참 착했거든. 길 가다가 넘어진 아이가 있으면 달려가서 일으켜 세우고 동네 어른들께는 항상 정중하게 인사드리고 조 할머니의 얼굴에 옛날을 그리워하는 표정이 떠올랐어요. 그런데 언제부터인가 이상한 소문이 돌기 시작했지. 누가 먼저 시작했는지는 모르겠다만 어떤 소문이었나요? 내 어미가 남의 지아비들을 홀린다는 소문이었어. 말도 안 되는 이야기였지. 내 어미는 집 밖으로 나오는 일도 별로 없었는데 말이야. 조 할머니는 한숨을 깊게 쉬셨습니다. 하지만 사람들은 그 소문을 믿기 시작했어. 아니, 믿고 싶어 했다고 해야 맞겠네. 너무 예쁜 사람이 옆에 있으니까 불안했던 모양이야. 10년은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분노가 치밀어 올랐어요. 특히 김사또 부인이 제일 심했지. 자기 남편이 내 어미를 쳐다본다고 해서 온 마을에 소문을 퍼뜨렸거든. 김사또 부인이요? 그래, 지금의 김사또 말이야. 그때는 아직 사또가 되기 전이었는데 부인이 워낙 질투가 심했어. 조 할머니는 목소리를 낮추어 말씀하셨어요. 사실 김사또가 내 어미를 좋아한 건 맞아. 하지만 내 어미는 전혀 관심을 보이지 않았지. 오히려 피하기 바빴거든. 이 말을 듣자 10년은 모든 것이 이해되기 시작했습니다. 어머니가 왜 그토록 고생해야 했는지 말이에요. 그런데 김사또 부인은 그걸 믿지 않았어. 자꾸만 내 어미가 남편을 유혹한다고 우겼지. 결국 그 소문이 온 마을에 퍼지게 된 거야. 그럼 다른 사람들은 왜 그 소문을 믿었을까요? 사람들은 원래 그런 법이란다. 자기보다 나은 사람을 보면 시기하게 되고 그 사람을 끌어내리고 싶어 해. 내 어미는 너무 완벽했어. 얼굴도 예쁘고 성격도 좋고 집안일도 잘하고. 그러니까 다른 여자들이 질투한 거지. 조 할머니는 심려의 손을 잡으셨어요. 할머니의 손은 거칠었지만 따뜻했습니다. 하지만 나는 알고 있었어. 내 어미가 얼마나 착한 사람인지 말이야. 할머니는 어떻게 아셨어요? 매일 밤 내 어미가 우는 소리를 들었거든. 벽 하나 사이에 살았으니까.
정말로 남의 지아비를 유혹하는 계집이라면 그렇게 슬퍼할 리가 없잖아? 조 할머니의 눈에 눈물이 맺혔어요. 그래서 나는 가끔씩 내 어미에게 물을 떠다 주곤 했지. 말은 못 걸어도 최소한 물이라도 마시라고. 할머니가 그때 그 물을. 그래, 내 어미는 고마워했어. 말은 못했지만 눈빛으로 알 수 있었거든. 10년은 눈물이 흘렀습니다. 어머니 곁에 이런 따뜻한 분이 계셨다는 사실이 위로가 되었어요. 내 어미가 죽기 며칠 전에 나한테 그런 말을 했어. 조 할머니, 글이란 게 참 신기한 것 같아요. 사람 마음에 꽃을 피울 수도 있고, 가시를 돋게 할 수도 있고, 그러더라고. 어머니가 그런 말씀을 하셨다고요? 응. 그리고 또 말했지. 제 딸이 커서 글을 배운다면 사람들 마음에 꽃을 피우는 그런 글을 썼으면 좋겠어요. 그러면서 눈물을 흘리더라고. 조 할머니는 심려를 바라보며 미소 지으셨어요. 오늘 내가 관아에서 한 이야기를 들었어. 정말 훌륭했다. 내 어미가 원하던 바로 그런 글이었어. 정말일까요? 그럼 사람들이 모두 울지 않았니? 내 어미의 억울함을 이제야 알게 된 거야. 10년은 조 할머니의 말을 듣고 마음이 한결 가벼워졌습니다. 자신이 하고 있는 일이 옳다는 확신이 섰어요. 할머니, 어머니가 마지막에 뭐라고 하셨는지 알려주실 수 있나요? 조 할머니는 잠시 망설이시더니 조용히 말씀하셨어요. 내 어미가 죽기 전날 밤에 내게 와서 그랬어. 할머니, 제가 쓴 이야기가 하나 있는데 혹시 제가 죽으면 여한테 전해주세요. 그러면서 작은 보자기를 주더라고. 어머니가 쓰신 이야기요? 그래, 미완성이긴 하지만 내가 가져가렴. 조 할머니는 품에서 작은 보자기를 꺼내셨어요. 10년 동안 소중히 간직해 오신 거였죠. 10년은 떨리는 손으로 보자기를 받았습니다. 어머니의 마지막 선물이었어요. 며칠 후 마을에는 가을 추수 감사 잔치가 열렸습니다. 해마다 이맘때면 온 마을 사람들이 모여서 한 해의 농사가 잘 된 것을 감사하며 즐기는 행사였어요. 올해도 어김없이 마을 한가운데 큰 마당에서 잔치가 벌어졌죠. 사람들은 술을 마시고 노래를 부르며 즐거워했습니다. 하지만 며칠 전 관아에서 있었던 일 때문에 분위기가 조금 어색했어요. 모두들 심려의 이야기를 잊을 수가 없었거든요. 심려는 잔치가 한창일 때를 기다렸습니다. 사람들이 가장 많이 모인 때 어머니의 마지막 이야기를 들려주기로 결심했어요. 조 할머니에게서 받은 그 보자기 안에는 어머니가 미처 완성하지 못한 이야기가 들어 있었거든요. 해가 서산으로 넘어갈 무렵 10년은 마을 사람들이 모인 가운데로 나섰습니다. 손에는 어머니의 원고를 들고 있었어요. 여러분, 잠시만 들어보세요. 10년의 목소리가 잔치 소리를 뚫고 울려 퍼졌습니다. 사람들은 하나둘씩 고개를 돌려 10년을 바라봤어요. 제가 오늘 들려드릴 이야기는 특별합니다. 이 이야기는 제 어머니 심씨 부인이 직접 쓰신 것이거든요. 이 말을 듣자 마을 사람들은 모두 술렁거렸습니다. 심씨 부인이 글을 쓸 줄 안다는 건 아무도 몰랐어요. 어머니는 이 이야기를 끝까지 완성하지 못하셨습니다. 하지만 그 안에 담긴 마음은 충분히 느낄 수 있어요. 10년은 원고를 펼쳐들고 천천히 읽기 시작했습니다. 옛날 어느 마을에 아름다운 여인이 살고 있었습니다. 그 여인은 모든 사람들에게 사랑받고 싶었어요. 하지만 사람들은 그를 오해했죠. 심려의 목소리는 마을 전체에 퍼져나갔습니다. 사람들은 모두 조용히 귀를 기울였어요. 그 여인은 매일 밤 혼자서 울었습니다. 자신이 무엇을 잘못했는지 알 수 없었거든요. 그저 예쁘게 태어났다는 것뿐인데 왜 모든 사람들이 자신을 미워하는지 이해할 수 없었어요. 이야기가 진행될수록 사람들의 표정이 어두워졌습니다. 자신들의 이야기 같았거든요. 하지만 그 여인에게는 한 가지 소망이 있었습니다. 언젠가는 진실이 밝혀져서 사람들이 자신을 이해해주기를 바랐어요. 10년은 잠시 말을 멈췄습니다. 그리고 마을 사람들을 천천히 둘러보며 말했어요. 어머니의 이야기는 여기서 끝납니다. 하지만 저는 그 뒷이야기를 알고 있어요. 어떤 뒷이야기인가? 마을 사람 중 한 명이 물었습니다. 그 여인은 결국 죽었어요. 하지만 죽기 전에 말했죠. 언젠가는 나를 진정으로 사랑하는 사람이 나타날 것이다. 그 사람이 내 억울함을 풀어줄 것이다. 라고요. 심려의 목소리가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정말로 그런 사람이 나타났어요. 매일 밤 대나무 숲을 찾아가서 그 여인을 그리워하는 사람이 말이에요. 이 말을 듣자 마을 사람들은 모두 깜짝 놀랐습니다. 누가 그런 사람이 있다는 거야? 어머니의 이야기에 따르면 그 사람은 마을에서 가장 존경받는 분이었다고 해요. 하지만 세상의 시선이 무서워서 자신의 마음을 감춰야 했죠. 10년은 김사또를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그분은 그 여인이 죽은 후에야 자신의 진심을 깨달았어요. 너무 늦었지만 말이에요. 김사또의 얼굴이 새하얗게 질렸습니다. 가슴이 터질 것 같았어요. 그래서 그분은 매일 밤 대나무 숲을 찾아가서 그 여인을 그리워했다고 해요. 자신이 그를 지켜주지 못한 것을 후회하면서 말이에요. 마을 사람들은 모두 김사또를 바라봤습니다. 김사또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어서 자리에서 일어났어요. 그만해. 김사또의 외침이 마을에 울려 퍼졌습니다. 더 이상 듣고 싶지 않다. 하지만 10년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어머니는 또 이렇게 썼어요. 그 사람이 진정으로 나를 사랑했다면 언젠가는 용기를 내어 진실을 말할 것이다. 그때가 바로 내 억울함이 풀리는 날일 것이다. 라고요. 김사또는 무릎이 꺾이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동안 가슴속에 숨겨두었던 비밀이 드러나는 순간이었어요. 그날 밤 정말로 이상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마을의 여러 사내들이 하나둘씩 대나무 숲으로 향하기 시작한 거였어요. 심녀의 이야기를 들은 후 갑자기 그곳이 궁금해진 거였죠. 첫 번째로 간 사람은 이웃집 총각이었습니다. 그는 젊은 시절 심씨 부인을 짝사랑했던 적이 있었어요. 두 번째로 간 사람은 마을 이장이었습니다. 그도 심씨 부인의 아름다움에 마음을 빼앗긴 적이 있었죠. 세 번째, 네 번째. 그렇게 계속해서 남자들이 대나무 숲을 찾아갔습니다. 하지만 가장 늦게 간 사람은 김사또였어요. 자정이 넘어서야 혼자서 대나무 숲으로 향했죠. 그곳에서 김사또는 눈물을 흘렸습니다. 10년 동안 가슴속에 숨겨두었던 마음을 처음으로 드러낸 거였어요. 심씨, 부인, 미안하오. 당신을 지켜주지 못해서 정말 미안하오. 바람이 대나무 잎사귀를 흔들며 쓸쓸한 소리를 냈습니다. 마치 심씨 부인이 대답하는 것 같았어요. 이튿날 아침, 김사또는 과나 담벼락에 직접 큰 글씨로 방문을 붙였습니다. 마을 사람들이 모두 볼 수 있도록 말이에요. 그 내용은 모든 사람을 깜짝 놀라게 했죠. 지난 10년 전, 심씨 부인에 대한 모든 소문은 거짓이었다. 나 김사또가 직접 조사한 결과, 그는 단 한 번도 남의 지아비를 유혹한 적이 없었다. 모든 것은 근거 없는 추측과 질투에서 비롯된 것이었다. 방문을 읽은 마을 사람들은 술렁거렸습니다. 사또가 직접 심씨 부인의 억울함을 풀어준 거였어요. 그동안 심씨 부인과 그의 딸 심려에게 상처를 준 모든 사람들은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기 바란다. 특히나 자신부터 깊이 반성한다. 이 대목에서 사람들은 더욱 놀랐습니다. 사또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한 거였거든요. 앞으로 누구든지 심씨 부인과 심려를 나쁘게 말하는 자가 있으면 엄중히 처벌하겠다. 이것은 사또인 나의 명령이다. 방문을 다 읽은 사람들은 서로 얼굴을 바라봤습니다. 그동안 자신들이 얼마나 큰 잘못을 저질렀는지 깨닫기 시작한 거였어요. 오후가 되자 김사또는 직접 심려를 찾아갔습니다. 심려는 어머니 무덤 앞에 앉아 있었어요. 심려 아가씨. 김사또의 목소리는 평소와 달리 조심스러웠습니다. 심려는 고개를 들어 김사또를 바라봤어요. 사또님께서 무슨 일로? 먼저 사과부터 드리고 싶소. 김사또는 무릎을 꿇고 앉았습니다. 사또가 일반인에게 무릎을 꿇는 일은 매우 드문 일이었어요. 당신의 어머니에게 큰 잘못을 저질렀소. 그리고 당신에게도. 김사또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10년 전 나는 당신의 어머니를 사랑했소. 하지만 그 마음을 지켜주지 못했소. 오히려 내 부인의 질투를 막지 못해서 더 큰 상처를 드렸지요. 10년은 조용히 김사또의 말을 들었어요. 사또님의 마음은 이해합니다. 하지만 이미 늦었어요. 그렇소. 너무 늦었다는 걸 잘 알고 있소. 하지만 그래도 할 말은 해야겠소. 김사또는 품에서 작은 주머니를 꺼냈습니다. 이것은 당신 어머니가 좋아하던 꽃이요. 10년 동안 간직해온 것이요. 10년은 그 주머니를 받아들였습니다.
어머니가 생전에 좋아하던 코스모스 씨앗이었어요. 어머니, 무덤 앞에 심어드리겠습니다. 고맙소. 그리고 김사또는 잠시 망설이더니 계속 말했습니다. 당신이 이 마을에 있는 한 아무도 당신을 해치지 못하게 하겠소. 내가 보장하오. 감사하지만 저는 이 마을을 떠날 생각입니다. 심려의 말에 김사또는 놀랐습니다. 떠난다고? 왜요? 할 일을 다 마쳤거든요. 어머니의 억울함도 풀렸고 사람들도 진실을 알게 되었어요. 이제 더 이상 이곳에 있을 이유가 없습니다. 심려는 일어나서 김사또를 내려다봤습니다. 사또님도 이제 진실을 말씀하셨으니 마음이 한결 가벼우실 거예요. 하지만 걱정하지 마세요. 저는 복수하러 온 게 아니에요. 그저 어머니의 명예를 되찾으러 온 것뿐이니까요. 심려는 무덤을 향해 절을 올렸습니다. 어머니, 이제 마음 편히 쉬세요. 딸이 약속을 지켰어요. 그 모습을 보던 김사또는 눈물을 흘렸습니다. 심려의 마음이 얼마나 깊고 넓은지 알 수 있었거든요. 며칠 후 심려는 정말로 마을을 떠났습니다. 떠나기 전에 조할머니를 마지막으로 찾아뵈었어요. 할머니, 그동안 감사했습니다. 어디로 갈 생각이니? 아직 정하지 못했어요. 하지만 어딘가에서 글을 쓰며 살아갈 거예요. 조할머니는 심려의 손을 꼭 잡으셨습니다. 내 어미가 정말 자랑스러워할 거야. 딸이 이렇게 훌륭하게 자랐으니까. 할머니도 건강하세요. 심려는 마지막으로 어머니 무덤에 인사를 드렸습니다. 무덤 앞에는 김사또가 준 코스모스가 예쁘게 피어 있었어요. 어머니, 이제 정말로 가겠어요. 어머니의 딸로 태어나서 자랑스러웠어요. 바람이 코스모스 꽃잎을 흔들었습니다. 마치 어머니가 대답하는 것 같았어요. 심려는 작은 보따리 하나만 들고 마을을 나섰습니다. 뒤돌아보지 않았어요. 이제는 새로운 시작을 할 때였거든요. 마을 사람들은 심려가 떠나는 모습을 멀리서 지켜봤습니다. 아무도 말리지 않았어요. 그럴 자격이 없다는 걸 알고 있었거든요. 김사또도 관아에서 심려가 사라지는 모습을 바라봤습니다. 가슴이 아팠지만 이것이 최선이라는 걸 알고 있었어요. 잘 가시오. 심려, 당신은 정말 훌륭한 분이었소. 김사또의 속삭임이 바람에 실려 날아갔습니다. 심려가 마을을 떠난 지 3년이 흘렀습니다. 마을에는 많은 변화가 일어났어요. 가장 큰 변화는 사람들의 마음가짐이었죠. 예전처럼 함부로 남을 헐뜯는 사람이 없어졌습니다. 누군가에 대한 나쁜 소문이 돌기 시작하면 반드시 그것이 정말 사실인가? 라고 묻는 사람이 나타났어요. 심려의 이야기가 사람들에게 큰 교훈을 준 거였죠. 김사또도 예전과는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더 이상 권위적이지 않았고 백성들의 이야기에 귀를 기울였어요. 특히 억울한 일을 당한 사람들을 도와주는 데 앞장섰죠. 사또님이 많이 변하셨네. 그러게, 예전보다 훨씬 인자해지신 것 같아. 사람들은 김사또의 변화를 긍정적으로 받아들였습니다. 그런데 어느 봄날 마을 입구에 작은 건물 하나가 세워지기 시작했어요. 누가 짓는 건지는 아무도 몰랐죠. 그냥 어느 날 갑자기 기와장이와 목수들이 나타나서 집을 짓기 시작한 거였어요. 저 집은 누가 짓는 거야? 글쎄, 서울에서 온 사람들인 것 같은데. 한 달 정도 지나자 그 건물이 완성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모습이 참 특이했어요. 보통 집과는 달리 넓은 마루가 있었고 벽면에는 책을 꽂을 수 있는 선반들이 가득했거든요. 완성된 후에도 한동안은 아무도 살지 않는 것 같았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아침 그 집 앞에 작은 간판이 걸렸어요. 침씨, 문방. 간판을 본 마을 사람들은 모두 깜짝 놀랐습니다. 설마 심려가 돌아온 건 아닐까 생각했거든요. 며칠 후 정말로 심려가 나타났습니다. 3년 전과는 또 다른 모습이었어요. 더 성숙해졌고 얼굴에는 평온한 미소가 떠 있었죠. 심려 아가씨, 조할머니가 가장 먼저 달려오셨습니다. 심려를 꼭 안으시더니 눈물을 흘리셨어요. 정말 다시 온 거니? 네. 할머니, 이번에는 영원히 머물 거예요. 심려는 조할머니의 손을 잡고 말했습니다. 그 집이 문방이라고 하던데? 네. 아이들에게 글을 가르쳐 주려고 해요. 그리고 글을 배우고 싶어 하는 어른들에게도요. 이 소식이 마을에 퍼지자 사람들은 크게 기뻐했습니다.
특히 아이를 둔 부모들이 좋아했어요. 우리 아이도 보낼 수 있을까? 당연하죠. 누구든지 환영이에요. 10년은 모든 사람을 따뜻하게 맞아주었습니다. 과거의 일은 모두 잊었다는 듯이 말이에요. 문방이 문을 연 첫날 10명의 아이들이 찾아왔습니다. 다들 호기심 어린 눈으로 10년을 바라봤어요. 선생님, 우리 정말 글을 배울 수 있어요? 물론이지. 하지만 글을 배우는 건 쉽지 않아. 열심히 해야 해. 네. 아이들의 대답이 문방 전체에 울려 퍼졌습니다. 10년은 아이들에게 단순히 글자만 가르치지 않았어요. 올바른 마음가짐도 함께 가르쳤죠. 글은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는 힘이 있단다. 그 힘을 좋은 곳에 써야 해. 어떻게 하는 게 좋은 곳에 쓰는 거예요? 다른 사람을 위로해주고, 용기를 주고, 희망을 주는 거야. 절대로 남을 해치거나 상처 주는 데 쓰면 안 돼. 아이들은 고개를 끄덕이며 열심히 들었습니다. 몇 달이 지나자 문방에는 아이들뿐만 아니라 어른들도 찾아오기 시작했어요. 특히 마을에 안악들이 많이 왔죠. 선생님, 저희도 글을 배울 수 있을까요? 물론이에요. 나이는 상관없어요. 10년은 여자들에게 특별한 관심을 보였습니다. 자신들만의 이야기를 글로 쓸 수 있도록 도와주었어요. 여러분의 삶도 모두 소중한 이야기예요. 그 이야기를 글로 남겨보세요. 처음에는 서툴렀지만 점점 실력이 늘어갔습니다. 어떤 아낙네는 자신의 시집살이 경험을 재미있게 썼고, 어떤 분은 아이들을 키우면서 겪은 일들을 감동적으로 풀어냈어요. 가을이 되자 문방에서는 작은 발표회를 열었습니다. 그동안 배운 것들을 서로 나누는 자리였어요. 김사또도 초대받았습니다. 처음에는 망설였지만 결국 참석하기로 했어요. 정말 놀랍습니다. 김사또는 사람들의 글을 듣고 감탄했습니다. 몇 달 만에 이렇게 실력이 늘다니 좋은 선생님이 있어서 가능한 일이죠. 마을이장이 심려를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발표회가 끝난 후 김사또는 심려에게 다가갔어요. 정말 고맙소. 당신 덕분에 우리 마을이 완전히 달라졌소. 저는 그냥 제가 할 수 있는 일을 했을 뿐이에요. 당신의 어머니가 정말 자랑스러워하실 거요. 김사또의 말에 심려는 미소 지었습니다. 네. 어머니도 기뻐하실 거예요. 그 후로도 심씨 문방은 계속해서 번창했습니다. 점점 더 많은 사람들이 찾아왔고 마을의 문화 수준도 높아졌어요. 사람들은 이제 더 이상 홀린다는 말을 쓰지 않았습니다. 대신 마음을 연다는 말을 썼죠. 저분의 글을 읽으니 마음이 열리는구나. 그래. 가슴이 따뜻해져. 심령는 문방에서 아이들과 어른들을 가르치며 행복한 날들을 보냈습니다. 어머니의 꿈이었던 사람들 마음에 꽃을 피우는 글을 실현하고 있었거든요. 어느 저녁, 심려는 어머니 무덤을 찾았습니다. 무덤 앞에는 코스모스가 여전히 아름답게 피어 있었어요. 어머니, 이제 정말로 모든 게 잘 풀렸어요. 사람들이 서로를 이해하고 글로 마음을 나누고 있어요. 바람이 코스모스를 흔들었습니다. 마치 어머니가 잘했다고 말하는 것 같았어요. 진실은 언젠가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는 법입니다. 혀 끝의 비방보다 붓 끝의 정직함이 더 멀리 간다는 것을 우리는 이 이야기를 통해 배웠습니다. 심려의 속삭임이 밤바람에 실려 마을 전체로 퍼져나갔습니다. 그리고 그 말은 지금도 사람들의 가슴 속에서 꽃처럼 피어나고 있습니다.